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저 아티클 리스트 해가지고 오더 바이 아이디 DS ASC냐에 따라서 내림 차순, 오름 차순 정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시물 번호 순으로 내림 차순 정렬해주면 되고, 얘는 이제 게시물 번호 순으로 오름 차순을 정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로 와서,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라면 일단 이제 해줘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뭘? 만약에 자 파람스에서 그죠? 자 파람스에서 get 해야겠죠.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지금 파람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람스를 가져와야겠죠. 그죠? 자 그럼 파람스 get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get해서 여기다가 order by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order by 해가지고 equals id asc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했을 때는 어때야겠어요? 당연히 고객이 그냥 유저 아티클 리스트를 입력했을 때는 뭐 역순으로 정렬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그거 전에 여기 보면 파람스 get에서 오더바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조건 오더바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디테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디 값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체크했다 안 했다? 당연히 체크를 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람스에서 get 했을 때 이 오더바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가져왔는데 얘가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널이 아니고 엔디언 산자. 그쵸?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가 뭐예요? get에서 오더바이가 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니라는 거는 일단 있다라는 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오더바이 했을 때 그게 ID ASC랑 같냐? 그럼 엔드엔 산자는 둘 다 참여해야지만 실행되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요거보다 우아한 표현이 있다 했죠. 뭐? 파람스 컨텐츠 키 이게 뭐예요? 오더바이 있냐? 근데 그러면 이 오더바이가 있으면 그게 ID ASC랑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스트를 뒤집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해보는 거예요. 리스트, 여기서 이제 자바, 리스트. 뒤집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면 이제 뒤집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뭐 컬렉션이라는 것도 있고 컬렉션 리버스라는 방법도 있고 보면 이제 리버스 요거만 알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컬렉션 리버스. 그죠? 얘는 이거밖에 안 알려주네요. 자 그러면 제가 컬렉션 리버스라는 거 써볼게요. 근데 이 컬렉션 리버스라는 걸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티클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 지금 이제 얘는 뭐예요? 역순정렬해주는 코드인데 제가 이걸 딱 해버린 순간 자 해볼게요. id ASC라 입력해보겠습니다. 유저 아티클 오더 바이 리스트죠 뭐죠? 리스트 오더 바이 id ASC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입력해볼게요.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했는데 오더 바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게 이제 ID ASC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지금 얘가 뒤집어 준 거란 말이에요. 뒤집어 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더바이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코드를 잘못 썼네요. 자 이거 오더바이 소문자로 썼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오더 바이 써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입력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 요청한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출력해달라고 즉 오름차순으로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리스트를 아예 리스트 자체 원본을 뒤집어 버리면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ID ASC에 입력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쓸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컬렉션스 리버스라는 요 녀석은 원본의 리스트를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원본을. 즉 원본을 훼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본을 훼손시키면 안 되고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복사본을 뭐
복사본을 이제 얘를 이제 정렬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체를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할 때만 뭐 역순 또는 정순 그런 식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안 쓸 겁니다. 안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변수를 두는 거예요. 불리언 자 order by id dsc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를 저는 false로 둘 겁니다. false. 자, false로 두고 이때 여러분들이 order by id dsc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건 뭐예요? 역순 정렬하는 코드란 말이에요. 역순. 그러면 얘가 만약에 true인 경우에는 역순을 정렬해 준 건데, 자, 만약에 그러면 id asc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는 뭐 했나? 자, 요거의 값을 true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true로. 다시. 잘못 썼네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오리지널 코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3번, 2번, 1번 순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오리지널이죠. 왜냐면 게시물이라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 출력했을 때 제일 높은 아이디가 제일 높은 녀석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true로 두고 얘가 만약 id as다 그럼 얘를 false로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정렬 로직이 얘인데 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만약에 order by id dsc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이라는 거는 역순 정렬을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요거 코드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order by id dsc라는 거는 기존 로직이에요. 기존 로직.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쓸까요? articles 코 이치 그죠? 그 다음에 아이라 쓸까요? 아이라 쓰면 안 되죠. 아티클. 자, 이렇게 쓰는 게 끝이죠. 한 줄로. 한 줄로 쓰는데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하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자, 실행을 해서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자, 고객이 이제는 여러분들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해도 어떻게 될까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해도 어차피 order by id dsc는 true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거 입력하면 어차피 뭐예요? 얘는 통과가 안 되죠. 왜냐면 입력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계속 true로 보존되기 때문에 자, 3번, 2번, 1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얘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order by id asc로 썼어요. 자, 어떻게 나와요? 1번, 2번, 3번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써도 계속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id, dsc 쓰게 되면 3번, 2번, 1번도 이렇게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정수 출력하는 거 반복문 그냥 여러분들이 포문처럼 쓰겠다 하면 정수 출력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 게시물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라이트. 자, 추가했어요. 자, 추가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자, 잘 되죠. 추가가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order by id dsc 요 true로 뒀던 요 문법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불리한 타입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요런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파람스에서 해당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로직. 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했어. 그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잠깐만요. 네, 코드가 네. 계속 강사 이 나침반이 시계가 계속 눌려가지고 뺐습니다. 시계를. 자, 하여튼 그냥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파람스 맵에서 오더바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하고 뭐 하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람스에서 get에서 orderby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equals 비슷하다 id asc랑 같냐? 자, 이것도 모르는 코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orderby id dsc 값이 뭐냐에 따라 어쩔 때는 역순 정렬해주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정순 정렬해주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뭘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설계.
설계. 나름대로 설계하고 구상을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멀리 봤을 때 개인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똑같아요. 내가 뭘 만들 건지도 모르고 어떤 기획과 어떠한 설계를 할 건지도 모르는데 코드부터 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과제가 주어졌으면 내가 지금 뭘 할 건지, 제가 여러분들 자바 수업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할 건지를 설계를 먼저 해라. 생각을 먼저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더바이에 대한 명령어 처리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러면 이제 명령어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파람스에 뭐가 있는지 체크해야 돼. 먼저 파람스에 오더 바이라는 값이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체크. 그러면 이건 체크하는 코드가 뭐였어요, 아까? 자, 일단은 이걸 먼저 다 써요. 코드는 나중에 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더바이가 있는 경우에, 그죠? 있다면, 오더바이가 있다면 뭘 해줘야 돼요? 해당 그 값이 ID ASC인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코드잖아요. 파람스에 오더바이가 있냐, 그 다음에 그게 ID DSC냐, ASC냐, 지금 값을 체크한 거란 말이에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둘 다 맞다면, 그죠? 참이라면 정순으로 출력한다. 게시물 리스트를 정수로 출력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더바이 값에 따라서, 오더바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역순순회 또는 정순순회에 대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를 더 추가를 했죠. 그죠? 여기서 뭘 했어요, 저는? 분리언한 다음에 오더 바이 id dsc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뭐 그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로 이제 이걸 구현하게 되면 어떻게 구현하는 거예요? 오더바이 id dsc를 이제 true 초기값으로 이렇게 줬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람스에 오더바이 값이 있는 체크. 어떻게? 파람스 컨테인스 키 해가지고 그게 오더바이가 있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냐. 그러면 있으면 뭐예요? 파람스에서 get에서 가져왔잖아요. get에서 그게 이제 equals id asc랑 같냐라고 체크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정순으로. 그 다음에 오더바이 값에 따라서, 그죠? 이게 이제 맞으면 게시물 리스트를 이제 정수로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그 다음에 뭘로 바꿨어요? 제가 자, false로 변경해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주면 뭐가 좋냐면 나름대로 먼저 전체적인 내가 설계, 로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쓸지를 여러분들 입으로 말할 줄 모르면 그거는 당연히 설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얘기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외국 사람들이랑 외국 대화를 한대요. 우리는 한국말이 익숙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대화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영어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대요. 영어를 구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내가 영어로 뭔가를 내뱉기 위해서는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지만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내가 어떻게 뭘 할 건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계를 해야지만 그 설계를 하고 그걸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그거를 실제 코드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예전에 이제 뭐 학생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 최근에 카이스트생 컴공과 가가지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한테 코딩이 뭐냐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럼 코딩을 이제 자기한테 명령을 해요. 자기한테 자기가 로봇이라 생각하고 그 로봇한테 밥을 먹이게끔 하래요. 그러면 이제 그 연예인이 그렇게 하더라고. 숟가락을 집으래요. 숟가락 집었어요 로봇이. 근데 여기서도 1차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숟가락을 어떻게 집어야 되는지 로봇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집어야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었어요. 그럼 집었다 해가지고 밥을 먹으라 하면 되나요?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 밥이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거기로 숟가락을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거는 제가 코딩은 컴퓨터한테 여러분들 원하는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코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로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명령할 건지를 나름대로 설계 원칙에 따라서 물론 이제 원칙까지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말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할 거를 여러분들의 입으로 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 모르면 당연히 코드가 작성되지가 않습니다. 코드부터 쓴다 해도 그게 완성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한 두세 시간 걸릴 거, 한두 시간 걸릴 거 2, 30분으로 축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내가 자바 코드를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바 코드 이미 다 배워놨어요. 다만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익숙치 않고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린 겁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예요? 오더바이 값에 따른 게시물 리스트 정렬이라 쓰겠습니다. 됐습니다.